지금 대통령 평가가 42%. 맞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 갑자기 평가가 6%가 올라갔어. 6%가 확 뛰었거든요. 여기 이제 정상회담 외교의 성과인데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그럼요. 6% 뛴다는 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따지면은 몇백만 명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은 대통령이 42%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도 사실상 유례가 없는 상황. 예.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6%가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30대 지지율이 38%에서 50% 올랐고요. 40대 지지율이 48에서 60% 올랐으니까 30, 40대가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가짜 뉴스에 혹하지 않고 그렇죠. 대통령 외교 되게 잘했다. 사실 사회 근간이잖아요. 30대, 40대가. 이 사람들이 이 지지율이 뭐 10% 이상씩 뛰면서 둘 다 12%씩 뛰었거든요. 40%가 40대 같은 경우는 12%, 30대 같은 경우는 12%가 뛰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6% 상승했다는 말씀드려요. 6% 상승.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을 끌고 간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대선 주자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 명이 그거기 때문에. 자, 이재명 지사 26, 윤석열 22. 이게 MBS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자동응답 ARS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전화 면접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주 연속 지금 윤석열을 앞서고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그래도 1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회복한 거죠. 지난주부터. 네. 다음에 홍준표 4, 안철수 3, 유승민, 추미애, 정세균, 심상정, 황교안, 김부겸, 원희룡, 박용진은 0인데 왜 계속 여기 리스트에 있을까요? 그래도 후보엔 들어 있으니까. 박용진이 지금 전체 그 데이터 검색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높아요. 음. 그러니까 데이터 검색량이 높은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그로를 많이 끌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어그로를 끌다 보면은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던지는 이슈들이 20대나 30대 휴대전화와 그밖에 웹 검색에 익숙한 세대들이 예민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병제 관련돼 있다던가 젊은 남자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됐던 얘기들을 자극받아서 검색하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0.9나 0.1이나 똑같이 0입니다. 1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컷오프를 안 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누가 더 확실하게 컷오프 될 거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단호하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순위 변동이 있어요. 네. 추미애 장관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추미애 장관도 어느 정도 지금 그 탄력이 붙었다. 물론 굉장히 낮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맞아요. 앞서죠. 그러니까 박용진은 사실 내가 저 캠프에다가 이렇게 꽂혀주고 싶은데 박용진 자체는 오히려 이재명 코스프레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혁 성향으로 유치원 3법의 그 흐름을 쭉 갔어야 되는데 유치원 3법 이후에 보수가 돼버렸잖아요. 막 김종인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어서 나는 실패할 거라고 일단 보는데 일단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심판해야 된다가 43이고요. 국정 안정 45%여서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졌던 민심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렇죠. 조사라고 보시면 될 회복이 것 같아요. 됐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졌다.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새날 버리고 나가서 지금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보궐선거 이후에. 빨리 돌아와요. 반스 사놨으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성수대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수대로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는 내용은 분명한데 잘 안 읽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법률 언어로 쭉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누군가 가볍게 튜닝을 해줘서 세 줄 요약 내지는 본문도 한 10줄 정도로 바뀌면 전 지지율이 2, 3%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 계기가 아마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출판기념회 있죠. 그때 통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광재는 이름도 없네요.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이게 이광재가 오늘 했지만 이것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NBS 여론조사가 월화수 아침 9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낮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피해서 요번 주는 나 안 껴 있었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에 합니다. 그럼 수요일 오전에 발표하면 샘플을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를 이게 정치인들의 사실 그래봤자 무슨 차이야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시작할 때 몇 점으로 들어가니 하다못해 들어가서 박용진보다는 높게 한 1%는 나와야 돼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뭐 데이터 검색량 그 결과로서는 뭐 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데이터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안철수식이잖아요. 안철수가 자기가 서울시장 보궐 나갔을 때 내가 지지율은 뭐 어쩌고 저쩌지만 결국에 이 검색량에서 앞서기 때문에 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안 통한다는 걸 구글 느꼈을 트렌드를 거고. 예. 자 어쨌건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이렇게 가는 건데 하나만 더 이야기 짚고 가면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여론조사는요 잘 보도 안 한다. 안 하죠. 잘. 진짜 희한하더라고. 네. 더군다나 전부 리얼미터만 요즘 인정해서 보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윤석열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동응답 ARS까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턱밑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자동응답 이 포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안 해요 또.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세가 만들어질까봐 자동응답 ARS 여론조사도 아예 안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1위라는 인식을 지우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MBS 이렇게 24.3%짜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포털에 전혀 뜨지를 않아요. 나 진짜 이게 황당하더라고. 이게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응답률이 24.3%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말 바빠서 웬만한 사람들 전화 못 받는데 빼놓고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나서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서 문의하는 거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이 섞여서 나가든 뭐하든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 NBS 거는 눈여겨보시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에서 저희가 계속 매주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항상 보고 가야 돼. 그냥 숫자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연령별, 지역별 뭐 이것만 살짝 보겠습니다. 연령별에 이재명 지사가 진짜 훌륭하다고 느끼는 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어서 네.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는 일부가 져요. 국민의 지임한테. 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흐름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저기 부울경 정도 대구 경북 뭐 이렇게 대충 빼놓고 나면 다 앞서오는 측면이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부울경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아까 그 대포당이라고 했던 게 포항하고 대구를 빼놓고는 부울경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합리적으로 이제 다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당 지지도와 상관없이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당을 21대 23. 빼놓고 23, 20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자 쪽으로 하면서 확실하게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쪽이 이거 갖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이제 윤석열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비교했을 때 45대 16이고요. 중도에서 한번 봅시다. 사실 이게 캐스팅 버터니까. 맞아요. 28 이재명, 20 윤석열, 이낙연 9 그리고 정당 지지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4%가 이재명, 다음에 이낙연 25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자 넘겨봐요. 정당 지지율로 한번 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보궐선거의 잔상일 뿐이에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전체로 보면 앞서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 30대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가장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서울에서 그 보궐선거 여파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여론은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 더군다나 거기에 활용 점정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방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재산세를 일단 먼저 건드렸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 종부세 나가는 고지서가 12월입니다. 그럼 서울 지역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원래 여당은 정책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사는 거예요. 기존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뭐가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가 세금 조금 깎아줄게 하는 정책은 굳이 저는 이기고 싶어서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되고 합법적이라면 뭐든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보 가운데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풀고 다시 투기가 될까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돈 많은 애들 부동산에 대해서 쌩 난리치고 10,000원이라도 더 내는 거 되게 아까워합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돈 10,000원 쓰는 걸 더 편하게 써. 얘들은 세금 10,000원을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정해 줄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잠깐 모른 척 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건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이 둘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대세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이번 대선을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주자 지지율들이 이재명한테 붙는 또는 윤석열한테 붙는 현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상당수의 이제 걱정 인형들께서 정권 뺏길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맘먹고 신경 끊으신 분들도 꽤 많아. 아니라는 다 말씀 깨워야 드리고 돼. 싶어요. 예. 컨텐츠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봐요. 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추미애를 도와줄까? 요즘 제 고민은 그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메시지가 좋고 참 좋은데 이분이 어른이야. 누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법조인으로 말이 나오니까 안 들려. 그걸 누가 조금만 참 잘 만져줘도 될 것 같은데 성수형이 바쁜 것 같아서 저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열심히 밀어.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모아.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한 후보한테 합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맞서는 후보가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는 두 명의 이낙연 대 이재명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 강력해서 다크호스 같은 3위 하나 확 써야 되는데 정세균은 제 타입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뭔가 쭉쭉쭉 올라가서 최소한 3명이 두 자릿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영장한다고 상상하게 되면 이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3파전이 괜찮은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추미애 장관 진짜 좋은 자원인데. 그러니까. 박영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저 정말 말도 안 돼. 걔는 뭐 해놓고 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삼성바이오를 했었을 때 이게 내가 뭘 한 거지? 꿈뻑꿈뻑 한참 하고 있다가 유치원 쪽에 가서도 그 유치원 3법 할 때 그 관종들을 제가 좀 많이 알아보거든요. 박용진 3법이라고 우기다가 유치원 3법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가 빛나고 싶은 건 알아요. 근데 대선 나갔으면 그걸 살려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근엄하고 나라의 고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뒷짐지고 이러고 나가면서 정말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박용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왜? 네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닮고 싶은 사람이 노무현이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박영진처럼 정치 안 했다니까. 정말 자기 정당이 사쿠라처럼 변할 때 자기 깨끗한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각인된 거예요. 다 같은 비주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다 똑같은 비주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는 주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철학과 또 실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주류일 때 그때 국민들은 알아보거든요. 당이 문제구나. 박용진이 강북이 아니고 부산 내려가서 만약에 낙선했잖아요. 지지율 훨씬 높을 걸. 그럼 그런 거죠, 뭐. 자, 그러니까 왜 내 지지율이 안 오르지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다 분석해 놓은 게 있어. 실제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 심리학에 기반해서 딱 그 상황을 보면 왜 안 찍고 싶은지가 보이거든.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서 관심 받으려고 더 센 말을 하다가 보면 그게 내부 총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내부 총질이라고 부릴 만한 상대에 대한 저격 없이요. 하다못해 정세균 총리나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그 즈음 해가지고 윤석열 막 저격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율을 긁어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원팀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100m 달리기를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농구 게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가드, 골게터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만 중간에 어시스트 하는 사람, 공을 가로 채우는 사람, 센터 이런 게 같이 되면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게임이 맞아요.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이 100m 달리기 지금 옆에 이재명 있고 막 뭐 이낙연 있고 정세균 있고 추미애 있고 거기서 뛴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지. 당연하죠. 근데 느티나무 누구야? 몰라요. 우리 저 실시간 채팅하는데 느티나무 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푸른 나무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좋은 정말 핵심적인 지지를 딱
이렇게 감사해요.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그런데 봤던 푸나를 유치나무 최고 이건 푸른색 나무 이렇게 네. 쓴 걸 보고 제가 한심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어. 지금 박용진의 가장 큰 문제 뭐 우리는 사적으로도 봤잖아요. 몇 번 대기실에서 보고 이러다 보면 대통령 되는 감은 무언가 조금씩 달랐다라는 예전 위인전을 봤던 얘기를 발견할 수 없게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저쪽이 친박, 친이, 유승민, 뭐 이준석계 이런 양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물론 대선 국면에 가면 또 열심히들 서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감정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열심히 안 도운다니까요. 그렇죠. 나경원이 선거 막판에 오세훈 잠깐 도움는 척했지만 도왔습니까? 안 전혀요. 안 된다고 감정이.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저렇게 막 망가지라고 내버려둬요. 4분 5일 되는 게 좋고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꼭 이재명이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앞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바뀔 것 같은 느낌 주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하면 막 하다못해 그 경기도에서 했던 것들만 전국으로 확대해도 그럼 세상이 바뀌지. 경기도 안 살아봤잖아요. 저는 살고 있거든요. 달라졌어요. 경기도가. 옛날에는 내가 경기도 것들이라고 좀 무시했거든요. 요즘에는 내가 경기도 사람들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럴만해요.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어요. 예. 경기도가 수도 같아요. 또 서울 사람들 경기 일으킬라.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대선 근황 여기까지